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박오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또 급등주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요망주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20일에 덕선 데코피아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목표가 돌파를 시도 중이고 지난주에 이제 요망주 SM 디자인 라이프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두 종목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예, 네. 일단은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뭐 19,900원 정도까지 도달이 됐으니까 뭐 거의 목표가를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도 흐름이지만 올 한 해가 좀 기대되는 종합 소재 업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올해부터 어떤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올 한 해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지금 19,650원 정도 하고 있네요. 한 2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늘려주는 구간에서는 재차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해서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대 매도를 하시고 19,000원 밑에서 한 18,500원 정도라면 또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병행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컨텐츠 업종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에 국한돼서 움직일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SM 라이프 디자인은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영화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전에 기생충이 여러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수상을 했듯이 그 미나리라는 영화 자체도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초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데서 관련주를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면 현재 상장사 중에는 SM라이프 디자인 말고는 일단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추후에 또 발생할 모멘텀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은 현재 기술적으로도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덕사 데코피아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정말 상승불 강하게 켜내고 있는데 두 종목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일단 네. 금일 좀 말씀드릴 종목은 공통점은 차량용 반도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종목 RF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회사는 전형적인 이제 반도체 소자 칩 메이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세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런 반도체 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역시나 이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분야인데 이제 바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램스 기반의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 동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에 이제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이 사실 그 SiC 반도체, 사실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하면 요 SiC와 그리고 그 GaN, 그 겐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그 질화 갈륨,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한 화합물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 SiC를 활용한 SiC 반도체의 정전기 방전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동사가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좀 싸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의 상승폭은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금일시장에서는 다소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강보합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 10월 달에 도달을 했던 가격대입니다. 7,8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5,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한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RF셈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강보합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RF셈이 급등주 잡아보자라고 하셨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 지금 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 게 유니트론텍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때마침 좀 급등이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저도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갑자기 좀 시세가 좀 올랐네요. 지금 이 회사도 제가 앞서 이제 RF 세미를 말씀드릴 때와 같은 논리인데요.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 아직은 상승폭이 조금 미진한 그러한 이제 스몰캡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일단 이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찍히고 있고, 이 사업 영역 자체를 이제 반도체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확대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이 차량용 반도체의 여기요? 유통 관련된 매출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자회사로 GPI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지분을 30에서 40%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차 전지 설비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돼서 현재 국책 과제를 동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러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다. 즉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모멘텀을 동시에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한 매력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한번 삼아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대본상은 목표가를 8,900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급등을 좀 해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8,550원 정도에서 VI가 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즉흥적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는 8,900원대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뭐 한 10,000원대까지도 일단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7,100원대 제시를 하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지금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상향해서 한 7,600원대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유니트론텍 또 VI가 걸렸네요. 목표가를 또 높게 수정을 하셨습니다. 10,0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하셨고, 손절가 그대로 7,100원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RF세미 유니트론텍 들어봤고요. 박우신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하창목 대표께서는 내일장 유망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좀 네. 빠르긴 한데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보고 싶습니다. 여행 그래서 떠나고 레드캡 싶네요. 투어인데 네. 제가 떠난다는 게 아니라 투자 관점이죠. 이 시국에 네. 무슨 여행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상장된 여행사 중에서는 하나 투어도 있고 모두 투어도 있고 또 좀 작은 회사들도 있는데, 작은 회사 세 개를 상대 비교를 해봤습니다. 노랑풍선, 참 좋은 레저, 레드캡 투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레드캡 투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레드캡 투어는 사이즈 면에서는 이제 1위가 하나고 2위가 모두니까 3위를 보면 이제 노랑풍선, 참 좋은 레저 비슷한데 딱 하나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레드캡 투어를 가져온 이유가, 네. 노랑풍선이나 예를 들어서 그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는 분기 계속 적자입니다. 코로나였으니까 할 말 없는데, 그렇죠. 레드캡 투어는 분기 계속 흑자가 나고 있어요. 적자가 아닙니다. 규모는 비슷해요. 랭킹이라든지. 근데 왜 그러냐니까 레드캡 투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레드캡 투어는 우리가 노랑풍선 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 하면 패키지 여행을 많이 파는데, 레드캡 투어는 법인 상대 여행을 많이 팝니다. 이게 좀 첫 번째 고가의 포인트고, 상품들이 많지 않아요? 법인 상대.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렌트카 사업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조금 백신이 보급화되고 조금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게 되면 개인 여행보다는 법인 여행이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춘 거죠. 오늘 주가는 2% 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점은 여행주를 좀 봤으면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뭐 하나투어나 모더투어가 대장주는 아니니까 그거는 빼고 약간 덜 조금 아직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중소형주의 개별적 장세라면 레드캡 투어가 적당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법인 투어라고 하면 이제 뭐 단체로 법인 가는 단체 그런 여행을 거, 말씀드리는 단체 거예요. 여행이 네. 좀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에 포인트를 두셨군요. 자, 그래서 하창무 대표께서는 레드캡 투어를 주셨고, 자 송재호 고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저 네. IT 부품주 이제 BH입니다. 애플하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RF PCB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새로운 갤럭시 폰 이제 출시하고 있고, 이제 애플 작년에 신제품 상당히 잘 팔리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전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이제 가동률이 지금 거의 100% 좀 돌아갈 정도 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플래그십 모델 뭐 올해 1분기에 30% 확대한다는 그 소식도 긍정적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들려있는 소식,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저전력 관련 디스플레이 이제 올해 애플이 채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좀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저희 앞으로 좀 더 기대될 부분이 5G 관련된 부분입니다. 5G 안테나 PCB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 배터리용 FPCB 관련해서 긍정적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좀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을 빼고 이쪽만 보게 되면 이 조단위 이쪽에서 이 조단위 매출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고점 26,000원을 돌파하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6,000원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에 비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후반에 급등 양상 이어졌는데 BH 소개를 해주셨고 대표님 목표가 손절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아까 짧게. 네, 메리캡2는 오늘 주가 2만 원 정도인데요. 뭐 밑으로는 한 18,000원대 최근 주가였던 저항 라인 될 것 같고 지지 라인 될 것 같고 반등시는 이제 지난 11월 달 고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24,000원까지 약간 단기 투자 성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레드캡터 그리고 BH 종목의 업종군은 상당히 상반되지만 이 직등은 못 간 중소형주 그리고 내수주라는 관점에서 두 분의 좀 포인트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함께 했고요. 하창봉 고수 또 송재우 고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